미국 대선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검표 등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인정하며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8일 공식 승리 연설 후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도 14분간 통화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이라고 말했습니다. 린치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핵심 축이라는 의미의 린치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썼던 말입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사용했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추켜 세웠습니다. 이후 이 말은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사실상 경제적 거래 상대로 여기면서 전통적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보건안보, 세계 경제 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의 번영을 위해서도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 대응과 보건에 관련된 부분도 꺼냈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초토화 상황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야기를 경청한 문 대통령은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로 한국은 1년 넘게 표류해온 한미 방위비 협상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직접 방위 공약의 확고한 유지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방위비 협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터무니없는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는 유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이야기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있을 당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핵 위협이 더욱 커진 데다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전자권 전환 논의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스가 일본 총리와도 10분간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보다는 짧게 통화했네요. 통화 시간을 놓고서 국내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전 9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스가 총리와 먼저 통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통화 시간 9시는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가 먼저 오전 통화 일정을 정하고 난 뒤 미일 정상 통화가 이루어졌다. 아무튼 미일 정상 간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코너스톤이라고 했습니다. 코너스톤은 추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화 통화의 주요 내용은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한 중국 견제였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견제와 관련해 비중 있게 다뤄진 이야기는 생각구 열도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기자들 앞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미일 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하며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생각구 열도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표명이 있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 미군 기지가 공격받으면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방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생각구 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르면 중국이 생각구 열도로 공격할 경우 미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 반발했습니다. 갸오위다오의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다. 미일안보 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다. 따라서 미일안보 조약이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칭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바이든 당선인과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차기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일본과 트럼프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한 미일안보 조약 적용 대상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미일안보 조약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은근히 떠본 것이죠. 이에 일본 정부의 대변인 가토 관방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현실적으로 일본이 시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본이 시료 지배하지 않는 지역은 미일안보 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이 방어할 의무가 없다. 국제조약인 미일안보 조약에서 제외한다는 건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와 쿠릴 4개 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죠. 사실 일본은 생각구 열도를 지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모든 구도들이 재편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바이든 당선인은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일 동맹을 린치핀,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으로 칭한 것으로 볼 때 중국 견제를 위해 향후 한미일 협력 체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를 향해 반중전선 동참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될 경우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 공식 외부 행보가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선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소통을 바란다고 화답했죠. 그런데 두 사람의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 비해 북한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북핵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는 북한 문제에 단호하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바이든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대북 정상 외교를 무의미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수해가 기대되는 국가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위기 관리에 워낙 뛰어나기도 했지만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반사 효과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제조업 공급망을 중국에서 주변국으로 옮기는 디커플링에 착수함에 따라 베트남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달 애플이 에어팟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400만 개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의 협력 업체인 팍스콘과 페가트론 등도 베트남 내 조업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에어팟 조립업체인 인벤텍도 베트남에 신규 공장을 설립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중국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 내 미국 제조업체들도 탈출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베트남이 1순위 후보로 고려되고 있음에 이견은 적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알려진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베트남은 포함되었다. 워낙 최근의 무역 전쟁 때도
베트남은 몇 안 되는 수혜국으로 꼽힐 정도였으니 최근 여러 경로에서 베트남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드 인 베트남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당장 대체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영자지 아시아 타임즈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냉소했다. 홍콩 에이펙 무역정책연구소의 데이비드 도드윌 소장은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양국의 경제 규모의 차이다.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GDP는 중국의 55분의 1 수준이었다. 베트남보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의 성만 해도 15곳에 달한다. 중국의 제조업 근로자 수는 8억 명에 육박하는 대비해 베트남은 5,500만 명 수준이다. 시장의 성숙도에서부터 노동력 수급 문제까지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내수 시장의 차이를 언급할 수 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은 현재까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수출하지 않고도 내수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내수에 기대기가 쉽지 않다. 1인당 GDP 기준으로 베트남은 아직도 리비아나 과테말라보다 순위가 낮다. 세 번째는 인프라의 문제다. 흔히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상하이 컨테이너 항구는 1년에 4천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데 비해 베트남 최대 항구인 호치민항의 경우는 고작 연간 615만 개에 불과하다. 전력 사정도 별로라 응우옌 수원副총리가 이번 달에도 밤에는 간판을 끄는 등 전력 사용을 줄일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미 무역 흑자 문제도 종종 언급되는 모양이다. 트럼프 정부가 베트남에 대해 가진 가장 큰 불만으로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며 최악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내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전된다면 대미 무역 흑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 경우 아예 미 정부에서 단지를 놓을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 타임즈는 이에 대해 트럼프가 올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는 한편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 의지를 유지한다면 베트남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중국 대안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신중한 줄타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베트남 고용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군부를 피우고 있다. 최근 베트남 매체들은 한국의 삼성, LG그룹이 자국 내에서 대규모 채용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인력 채용에 활력이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생산기지로 부상한 베트남의 위상을 실감하듯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채용하는 인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최근 베트남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 채용 계획에서 생산직 8,000명과 기술직 400명 등 무려 9,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곳 생산직의 경우 초임 월급이 850만 동부터 시작되는데 베트남 주요 취업 포털에 LG디스플레이 채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현재 회사는 하이퐁의 유개발광 다이오드 모듈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증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음에도 5월부터 다시 상당 규모의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고 베트남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VNexpress는 삼성전자는 정확한 채용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대규모라고만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직전 공채에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진행한 GSAT에 베트남 인재 19만 명이 신청해 이 시험을 통과한 1만 4천 명이 채용됐다고 밝혔다. 삼성의 현재 대규모 채용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베트남 증설 투자와도 연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강린성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은 최근 OLED 모듈 공장 증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3월 해당 증설 작업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 한국 직원들이 베트남에 긴급 파견돼야 함에도 베트남 정부의 2주 격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격리 유예 조치를 얻고 대규모 출장길에 나설 수 있었다. 팬데믹 후 베트남 고용시장은 글로벌 기업들 간 치열한 칭탈전 구조로 변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 전쟁 속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생산 시설을 대거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실업률은 통상 2%대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한국처럼 동남아 국가에서도 자녀 교육열이 높아 양질의 노동력을 자랑한다.